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앞전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우리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체크해야 될 것들 좀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요한 부분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교재들 제가 댓글에 받고 싶은 이유와, 그러니까 필요한 이유와 학년 적어주시면 한 분씩 선정해가지고 선물로 드릴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자, 영상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재다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4학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4학년은 우리 3학년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못 보셨던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앞에 일부 영상 다시 한번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학년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뽑았을 때 제가 나눗셈과 분수 말씀드렸죠. 근데 4학년도 마찬가지예요. 4학년. 그러니까 실제로 3학년까지는 수화 연산 영역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연산 연습이 좀 되어 있고 뭐 곱셈 같은 것도 구구단 잘 외워서 계산을 잘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넘어왔을 학년인데, 사실은 4학년부터는 그게 좀 통하지가 않는 학년입니다. 이런 단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화 연산도 좀 더 복잡해지고 이제 그런 학년이 4학년부터 그런 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에서 중요하게 짚고 싶은 단원이 가장 먼저 이제 분수와 소수예요. 그래서 분수와 소수는 따로 각자 이제 공부하기보다는 4학년쯤 됐으면 분수와 소수를 같이 동시에 분수의 개념을 통하여 소수의 개념도 익히는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자, 분수의 개념이 사실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 4학년에서 소수 역시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이제 분수의 개념, 분수의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좀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것들을 제가 가장 먼저 소수로 뽑았습니다. 자, 소수의 이제 4학년에서 나오고 있는 단원의 제목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원으로 4학년 2학기 3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수의 덧셈과 뺄셈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자연수와 덧셈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영역이긴 한데요. 이 단원에서 뭘 배우고 있냐면요, 소수의 개념, 그 다음에 소수 사이들의 소수의 관계들, 각 소수들의 크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오류가 좀 생기기가 쉽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덧셈과 뺄셈 너무 쉬우니까 패스,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 어려워하냐면요, 소수의 10배, 100배, 1000배 했을 때 이제 소수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수의 10배, 100배, 소수에다가 10배, 100배, 1000배를 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자연수의 이제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를 했을 때 소수점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인 값의 그 의미가, 소수의 크기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소수의 교재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소수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소수를 모는 종이나 수직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자, 소수의 크기 비교할 수 있는지, 또 소수 사이의 관계들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을 해보시는 거는 꼭 필요한 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학년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도형 단원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과서의 단원들을 좀 살펴보면 4학년 1학기 4단원에서 이제 평면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있고, 4학년 2학기에 가가지고 2단원에서 삼각형, 4단원에서 사각형, 6단원에서 다각형, 이렇게 평면도형들이, 도형 단원들이 좀 비중이 커진 학년이 4학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미리 복습과 예습을 통해서 평면도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해서 한번 방학 때 체크를 해보시는 거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교재 활용하시면 우리 도형만 쭉 모아가지고 3, 4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도형들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습으로 이제 5학년 앞으로 쭉 초등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평면도형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복습과 예습 겸용으로 방학 때 이제 이런 교재 활용해가지고 평면도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은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5학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5학년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학년이죠. 아이들도 제일 어렵다고 하고, 제가 생각해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학년이 이제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5학년에서는 사실은 이게 중학교 수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단원을 다 강조하고 싶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뽑아서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는 5학년 1학기 2단원에 나오는 약수와 배수 단원을 좀 추천을 합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 약수의 개념, 배수의 개념,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제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내용들 배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가면 그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학년 친구들 1학기에 지금 배웠을 텐데 복습이 꼭 필요한 영역이어서 제가 이 교재 추천합니다. 이 교재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제 이런 것들 제대로 개념이 잘 잡혀 있고 문제 잘 풀어내는지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한 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5학년쯤 됐으면 추천을 하는 것들은 이 교재가 있어요. 바쁜 5, 6학년을 위한 방정식이라는 교재인데요. 자, 이거는 교과 영역의 어떤 단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어떤 수 구하는 문제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학교에 가서 방정식의 기초가 되는 문제들인데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문자와 식을 사용해가지고 풀어내기에는 초등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풀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중학교에 방정식의 기초 개념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방학 활용해가지고 이런 교재 활용해서 방정식의 기초 문제들 되게 쉽고 간단하게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풀었던 이 문제가 방정식의 개념이구나 라는 거 한번 짚어줄 수 있는 좋은 교재여서 이 교재도 추천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6학년이요. 6학년 친구들은 이제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년이고 초등의 가장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방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학년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6학년까지 넘어왔으면 우리 친구들 5학년 거까지의 개념은 이제 탄탄하게 잘 잡혀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는 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예전보다 교육과정에서 6학년 수학들이 조금 중학교로 넘어가는 것들이 생기면서 좀 가벼워지긴 학년이긴 합니다. 근데도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으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비와 비례 요 교재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 6학년 1학기 때 4단원에서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우고요. 2학기 때 4단원에서 비례식과 비례배분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6학년 친구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단원이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두 단원인데요. 비와 비율, 요런 단원은, 비와 비율은 사실은 실생활에 널려있는 소재들이에요. 우리 뭐 할인율, 타율, 뭐 축척, 지도의 축척, 이제 이런 것들 사실은 다 비와 비율에 관련한 실생활에서의 수학이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문제로 접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되게 낯설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 용어 교육과정에서는 뭐 할인율, 농도 이런 용어는 이제 빠졌거든요. 축척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 이런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밀접한 개념들을 이 단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학교 가기 전에 이 단원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교재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비와 비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때 점검사항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비의 뜻을 이해하고 비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비율의 뜻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백분율의 뜻을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와 비율의 내용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비와 비율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제 2학기에서 배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비를 이용해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니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또 비례배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비례식이나 비례배분의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6학년쯤 됐으면 저의 추천은 여름방학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 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제대로 구멍이 없는지 뭔가 놓친 학년이나 학기나 어떤 개념들이 없는지에 대한 체크는 좀 필요한데 이것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교재를 통해서 전체 초등학교 과정을 총정리할 수 있는 교재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 교재인데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방학 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제 곧 중학교를 가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선행을 앞두고 한번 총정리 개념으로 되게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교재이고, 아직 뭐 6학년 진도가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학 동안 시간이 좀 있을 때 앞에서 배운 개념들, 앞에 학년들에 대한 수학 개념들 놓친 것들 없는지 이런 교재를 통해서 체크하거나 점검해보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머지 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빠르게 또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에게 꼭 한번 풀려봤으면 좋겠다 싶은 교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엄선해서 교재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